김 기자. 네. 이 기고만장 기자실이 10월에 천회가 되는데, 하여튼 이 천회를까지 이끌어오게 된 아주 그 중요한 동력 중에 하나가 아니었나, 기둥 중에 하나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닙니다. 네, 과찬입니다. 과찬이, 자꾸 뭐라고 그러면 과찬이라고 그래가지고, 과찬이 아니에요. 네. 그러면 그런 걸로. 예, 사실을 얘기하는, 말씀드리는 거고, 하여튼 고생하셨고, 축하드립니다. 이 중기부 업무도 바쁘고 하시겠지만, 앞으로 이제 기고만장 기자실이 있는 한까지는 2주에 한 번도 좋고, 한 달에 한 번도 좋으니까 같이 좀 이렇게 호흡을 하시면서, 방송 나름대로 또 의미가 또 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한번, 방송도 해주시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기고만장 기자실에서 우리 김도윤 기자가 소개할 기업은 어디고 어떤 얘기입니까? 네. 오늘은 제가 주로 스마트폰 부품 기업들 많이 소개해 드렸는데요. 네. 최근에 이제 중국 스마트폰 기업들이 급성장을 하면서 국내 부품 기업들도 중국 시장에 대한 영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니, 중국이 급성장한다는 얘기가 상당히 중요한 얘기 같은데요. 그렇죠. 사실 아직까지도 스마트폰 시장 하면 삼성전자와 애플 양강 체제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사실 삼성전자와 애플은 어느 정도 이렇게 예측 가능한 범위 안에서 이렇게 성장을 하고 판매량이 나오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중국 스마트폰 기업들이 자국의 가장 큰 시장을 바탕으로 해서 예상을 뛰어넘는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좀 스마트폰 기업 기업들 중에서 좀 변방이었던 중국 기업들이 이제 좀 이렇게 중심축으로 이동을 하고 있고, 그에 따른 이제 중국 기업들과 거래를 잘하고 관계가 좋은 부품 기업들을 한번 눈여겨보시는 게 어떨까 해서 이렇게 몇 개 기업을 들고 나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중국이 웬만한 제조업은 우리나라 다 추격하고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스마트폰 시장에서 중국 업체들의 현주소 네. 어떻습니까? 한번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사실 이제 부품업계에서 추산하는 중국 전체 스마트폰 기업 총 생산량을 합치면 지난해 한 1.2억대? 그러니까 1억 2천만 대 정도를 예상을 했어요. 네. 그래서 그리고 올해는 연초에는 한 2억대 중후반 정도를 예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 제가 이제 만난 부품업계 추산을 해보니까 올해 거의 3억대까지 되지 않겠냐. 중국이? 네, 중국 전체 기업들 다 합친 총 판매량을 합치면 3억대까지 갈 수 있겠다라는 전망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 3억대는 세계 판매량 기준으로 스마트폰 시장 1위인 삼성전자가 올해 판매할 스마트폰 전체 판매량과 비슷한 규모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애플이 한 1억대 중후반 정도로 예상이 되거든요. 예상이 되고. 그러니까 이제 중국 기업들이 무시할 수 없게 된 거죠. 부품 기업들도. 대단합니다. 스마트폰 시장에서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중국 기업들. 어떤 기업들이 좀 잘하고 있나요, 요새? 우선은 작년 이제 전체 스마트폰 기업 중에서 판매량 기준으로 10위권 안에 중국 기업들이 4군데의 회사가 이름을 올렸었는데요. 화웨이, 레노버, ZT 이런 회사들입니다. 그리고 쿨패드를 만드는 유롱이라는 회사도 있었고요. 근데 이제 주요 중국 스마트폰 기업들을 보니까 올해 2분기에 이 화웨이, 레노버, ZT가 분기 판매량 1,000만 대가 넘었더라고요. 그리고 이 세 회사는 아마 올해 연간으로 스마트폰 판매량이 각자 4천만 대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워낙 중국 시장이 크니까, 그죠? 네, 이 세 회사만 합쳐도 그러니까 1억 2, 3천만 대 될 테니까 네. 애플에 거의 근접하는 판매량을 갖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단합니다, 대단해. 자, 우리나라의 스마트폰 부품 기업들, 저런 중국 기업들하고 잘 관계가 유지돼가지고, 좀 제품 개발도 잘 되고, 공급도 한다면 성장세가 가파를 것 같고, 네, 맞습니다. 그건 우리가 쉽게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어떤 기업들이 중국 기업들하고 좀 관계가 좋고, 진출을 열심히 하고 있는지, 자, 지금부터 좀 한번 본격적으로 한번 얘기 좀 해주시죠. 네, 우선 저는 이렇게 좀 두 가지 회사를 우선 대표적으로 들고 나왔는데요. 네. 두 회사가 특징이 국내에서는 잘 못하는 부품을 만드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좀 독보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는 회사들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네, 우선은 와이솔을 먼저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몇 번 소개를 해드린 기업인데 주가는 좀 평탄한 것 같은데. 네, 그냥 뭐.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주력 제품이 소필터라는 필터 제품이에요. 세라믹 소재인데 통신에 필요한 주파수를 선택적으로 통과시키는 스마트폰에서
필수적인 제품입니다. 근데 이 제품은 뭐 무라타라든지 이런 일본 기업들이 장악하고 있는 시장이었는데 네. 와이솔이 국산화에 성공했고 국내에서는 와이솔 혼자 생산을 할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아마 올해는 그 솔필터 시장 세계 시장 점유율에서 한 10% 안팎까지 점유율을 확대할 것으로 보이고 솔필터 시장에서 한 3위권 기업으로 떠오르지 않겠냐라는 전망이 되는 회사입니다. 네. 와이솔이 중국 업체들하고 어느 정도 좀 관계가 좋아요? 좀 그 얘기를 해주시죠 지금. 그 이제 와이솔 측에서 얘기하기를 딱 대표적인 얘기로 그 중국 상위 스마트폰 5개 기업 중에서 네. 4개 기업과 거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이 소필터라는 제품을 만들 수 있는 회사가 전 세계 몇 개 안 되기 안 되니까. 때문에 예, 와이솔의 그 가치도 높아지는 거고요. 아마 올해 기준으로 전체 매출액의 약 30% 정도는 중국 기업들 측에서 나오지 않겠냐라고 예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중국 기업들과 거래를 잘하고 매출 비중이 높은 회사들 특징을 보시면 그 올해 이제 삼성의 갤럭시 S4가 좀 판매량이 예상보다 저조하다라는 전망이 많이 나오고 실제로 이제 2분기 때 실적에 좀 영향을 입은 기업들도 있습니다. 부품 기업 중에서. 근데 중국 기업들과 거래 비중이 높은 회사들은 그 어떤 한 제품의 판매 부진에 따라서 실적이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좌지우지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실적을 낼 수 있는 기반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단합니다. 와이솔. 그러니까 3분의 1 정도는 이제 중국 기업들하고 거래를 하는군요, 이제. 네, 맞습니다. 야, 근데 중국에서 중국 업체들의 성장세는 뭐 삼성, 애플은 비할 바가 아니고. 네, 맞습니다. 네,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한 군데 기업이 더 있다고 아까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아, 네. 어디입니까? 와이솔은 우리 저 김 기자가 좀 몇 번 네, 얘기를 했던 것 같고 맞습니다. 또 하나 어딘가요? 이노칩이라고요. 이노칩? 예, 이노칩 테크놀로지라고 그 콘덴서 업체인 필코전자가 최대 주주로 있는 기업인데요. 이노칩의 최대 주주는 필코전자다. 필코전자, 네, 맞습니다. 필코전자 실적 보면 연간 실적 연결 기준으로 하면은 이노칩 실적 수익이 대부분인데 예, 그 CMEF라고요. 그 스마트폰 안에서 노이즈랑 전정기를 한 번에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칩입니다. 이 제품 역시 원래 일본 기업들이 장악하고 있는 시장이었는데 국내에서 이노칩이 가장 먼저 국산화를 해서 생산을 했고요. 최근에는 아모텍이라고 또 다른 기업이 네. 있는데 이 기업도 이제 이 제품을 생산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아모텍. 예, 예. 오호. 그러니까 일본 애들이 사실상 독점하고 있었는데 네, 맞습니다. 여기를 또 이 CMEF라는 부품 개발을 성공해서 네, 이노칩이 국산화에 성공을 했고 네. 이 제품을 가지고 중국 업체들하고 여기도 또 그러면 중국의 메이저들하고 다 합니까? 어떻습니까? 네, 뭐 화웨이, ZT 등 주요 스마트폰 중국 기업과 거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소개드렸던 업체는 30% 정도, 3분의 1 정도를 이렇게 한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네. 자, 이노칩은 얼마나 합니까? 와이솔보다 좀 많이 하나요? 적게 하나요? 비슷한 수준인 것 같습니다. 오. 이노칩이 작년에는 이제 전체 매출에서 중국 기업 공급량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20% 정도였는데요. 올해는 그보다 10%포인트 정도 늘어나서 30%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사실은 이 CMEF라는 제품이 모든 스마트폰에 들어가진 않아요. 이제 좀 가격이 있는 제품에 많이 들어가는 부품인데, 최근에는 이제 중저가 폰 비중이 많이 높아지면서 이 CMEF를 찾는 기업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아마 올해 기준으로 봤을 때 이노칩에서 하는 얘기가 전체 중국 스마트폰 기업들이 연간 사용하는 CMEF 부품 양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양이 한 40%에서 50% 정도는 이노칩이 감당할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 비중을 내년에는 60%까지 높이겠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사용하는 전체 CMEF의 반 이상을 이노칩이 하겠다. 이런 좀 목표를 세우고 있는 이게 상황입니다. 회사측 목표인가요, 이게? 네, 회사측 목표입니다. 어때요? 좀, 김 기자가 볼 때 좀 괜찮아요? 저 목표가? 네, 이노칩이 제가 몇 번 왔다 갔다 탐방을 했었는데요. 네. 아주 작은 크기, 이 CMF이 정말 작은 오. 0.8mm, 0.6mm 이런 제품인데, 그래요? 예, 항상 이렇게 기술력을 앞세워서 더 작은 제품을 만들어내고, 이노칩의 특징이 연간 영업이익률이 20%를 항상 넘어섭니다. 예, 그러니까 단가 인하 압력이 있을 텐데도 항상 또 더 작은 제품을 만들어내고 해서 이렇게 좀 단가 인하를 피해가고 이런, 예, 알짜 기업이네요. 네, 잘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스마트폰 안에 들어가서 노이즈와 정전기를 막아주는 아주 작은 초소형 제품이다. 네, 맞습니다. 근데 기술력이 대단한가 보죠, 여기가?
그렇죠. 우선은 국내에서는 나중에 이제 후발주자로 따라온 아모텍 외에는 한동안은 혼자서 생산할 수 있는 제품이었고요. 그리고 이 CMEF가 원래는 두 개의 제품을 하나로 합친 제품이에요. 그 ESD라고 정전기를 막아주는 칩이랑 CMF라고 이제 노이즈를 막아주는 칩 두 개가 따로따로 있었는데 이거를 원칩화한 거죠. 예, 그래서 이 제품이 아주 수익성이 좋았기 때문에 이노칩이라는 기업도 영업이익률이 항상 20% 이상을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노칩이 또 중국에서 또 그렇게 잘하고 있군요. 네. 아니 요새 그 애널리스트 리포트 보면 요새 사실 좀 이제 그 거리가 없잖아요. 네, 건수가. 그러니까 그냥 또 다시 중국만 갖다 붙여요. 네. CGV도 중국에서 잘 될 것이고 뭐 메일유업도 중국에서 잘 된다고 그러고 뭐죠 제로투 세븐인가요? 그 애들 유아복 그것도 중국에서 잘한다고 해가지고 목표가 올리고 베이지가 없어도 중국에서 뭐 잘 된다고 목표가 올리고 또 뭐 있더라? 하여튼 뭐 조금 조용하다 밋밋하다 그러면 중국에 잘 된대요. 아주 그냥 미치겠어요, 아주 그냥. 네, 근데 이 스마트폰은 이제 확실히 부품 쪽은 중국이 예, 중국 기업들이 이제 많이 늘어나는 건 맞으니까 성장을 많이 하니까 실제로 제가 만나는 그 부품 기업 대표분들 중에서도 네 중국 자주 가세요 요즘에 영업하러. 예. 중국으로. 예, 시장 동향도 파악하고 뭐 현지 사무소서를 해야 되고 하니까 중국에 많이 다니는 것 같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중국에 간다. 이노칩과 Y솔. 네, 이노칩과 Y솔. 중국에 간다. 우리는 중국에 간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회사들은 요즘 뭐 LG 디스플레이는 뭐 애플이 잘 되면 올라가고 네. 좀 이상하면 빠지고 뭐 이런다는데 이런 회사들은 이제 그런 거하고 삼성 애플하고 조금 이제 거리를 둬도 되겠네요. 어느 정도. 그래도 물량은 제일 많은 건 아직 삼성. 많은 근데 이제 뭐 중국 회사들 그렇죠. 성장률이 더 크면 높으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요즘에 이런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 삼성, 애플이 제일 많지만 얘네들은 항상 고만고만하다. 그러니까 범위 내에서 한다. 근데 중국이랑 거래를 해야지 성장을 담보할 수 있다. 확실하다. 네, 그래서 중국 기업과 거래 관계가 좋고 잘하는 부분 기업들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탐험 시간에는 아까 보여드렸던 그 동양 장내 채권 한 표도 한번 보고 이렇게 하면서 좀 더 차분하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김 기자와 함께 탐험 시간으로 넘어갑니다.